자, 오늘 아침에 보면 심상찮은 가계대출이라 해서 5월달,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주택담보대출이 87%가 급증했고 신용대출이 30%가 급증했습니다. 가계대출이 17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 5월까지 신규 대출이 76조,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배가 늘었고,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이 회복된다라고 바람 잡으니까 금방 B2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정권이 빚을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고 있다 보니까 2030에서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의 가상금리가 지금 정부의 압력 등으로 조금 내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거의 최고점을 찍었던 작년 말과 비교하면 지금 금리가 괜찮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말에 미국의 금리보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더 올랐는데, 그런데 한국에는 인위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간 걸 가지고 금리가 좀 내려갔으니까 빚내서 집 사자는 거예요. 그게 B2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 부채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부채 위기가 오다 보니,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전부 긴축을 하고 이 디레버리징이라고 그야말로 이제 부채를 줄여가고 있는 흐름에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 2, 3월 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2.2%로 세계 34개국 주요 국가 중 1인데, 한국은행은 국내 가계의 빚이 금융 불안 위험을 높이고 경제 안정적 성장을 제어할 수 있어서 이 부채 규모를 줄여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물 경제가 나쁜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인데 이게 얼마나 지속되겠느냐. 차주의 부실 위험을 감안하면 가계 대출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가계 이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가상금리를 다시 은행들이 정상화할 건데,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가상금리를 통한 대출금리는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아갈 건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가 돼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역전세난이 너무 심각하다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지방 언론들도 전부 자기 지방의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한국은행도 하반기 역전세난에 대해서 어제 깡통전세 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잔존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8.3%까지 증가했고 하반기에 최악의 역전세난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수도권의 경우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도 따라 올라갔어요. 그때 고점을 찍고 그 뒤로 내려오고 있는데, 가덕이나 시세는 내렸는데 전세 사기 등으로 지금 전세 들어가려는 수요가 줄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2년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에, 그때 최고 전세 고점대에 계약한 사람들이 이제 2년간의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어? 이사 나갈 거니까 돌려달라. 아니면 전세금을 낮춰달라. 이렇게 말을 하겠죠. 역전세 가구 위험은요, 52.4%가 됐다는 거예요. 깡통 전세는 매매 시세가 기존 전세보다 더 낮고, 역전세는 전세 시세가 현재 보증금보다 더 낮을 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집주인들에 대해서 전세 자금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완화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빚이 되겠지요. 자, 한국은행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려된다. 그리고 정부 부채도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면 돌아온 연끌에서 4월 서울 아파트 10채 중에 4채는 30대 이하가 샀다. 이 4월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자 비중이 39%,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대출 금리 인상 끝무디다라면서 2030이 다시 아파트 연끌에 나서고 있고, 그래서 전용 면적 59평방미터 25평 안팎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5% 후반부인데 은행에서 주택 대출은 4%에 내준다니까 이참에 집 사야 되겠다 해서 2030들의 아파트 매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올해 1월 말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억까지 연 4% 대출로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 론을 출시했고,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리자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2030 수요가 몰려서 지금 난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이 어디에 사느냐? 서울 외곽에 9억짜리 이하가 있지요, 주로. 그 외에 있겠습니까? 이런 쪽에 집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외곽의 집값이 4% 하락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 금천, 구로, 도봉이 이렇게 얘들이 매수세가 강한 지역인데도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끌 밀집한 서울 외곽, 집값 폭락, 연체율 이중고. 그래서 그런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요, 서울에서 집값이 제일 많이 내리는 데가 관악, 도봉, 금천, 구로, 그리고 동대문 이런 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체율 상위 5군데가 강북, 중랑, 관악, 도봉, 금천. 그래서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끌 쪽이 지금 집을 산다고 몰려든 지역에 집값이 하락하고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집을 사라고 몰아넣고 있어요. 자, 집도 빚내줄 거니까 9억 이하는 5억씩 내줄 거니까 4%로 내줄 거니까 사라. 전세금 대출 반환도 빚내줄 거니까 사라. 자, 지금 거대한 경제 위기가 오면 국가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해서 부채를 줄여가는 일을 해야 될 건데 거꾸로 빚을 늘려가고 있어요. 집 사라고, 또 2030에, 그리고 또 전세금 반환해주라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나중에 그 결과는요, 연체가 되고 터졌을 때 알 수 있겠죠.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and you dream it just begun. Yeah